반갑습니다. 좋은 부모 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부모 교육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위주로 해서 사례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사례 나누기 1입니다. 저에게 부모 교육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을 제가 다시 재구성한 부분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사례를 함께 읽어보시고 함께 공유한 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잘 들어보셨습니까? 잘 살펴보셨습니까?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2명 이상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다가가야지 많이 좋은 부모로서 다가가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귀를 활짝 열고 우리를 바라보는 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좋은 소리로서 다가갈 것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첫 애를 낳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능력에서 우리는 더 많은 능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게 되죠. 체험학습이며 여행이며 또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나의 어떤 노력과 정성과 여러 가지 어떤 투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 나는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는 더 높은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원래 자신의 능력보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또는 부모님의 어떤 노력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연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 나갑니다. 더 많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범위를 뛰어넘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또한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기대 또한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라는 것도 가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는 내가 했던 여러 가지였던 노력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태어났던 것보다 더 높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모님의 어떤 능력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 아이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게 되는 거고 부모님의 기대는 이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어떤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내 첫째 아이를 바라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아이에게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들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부모님을 바라볼 때 많은 불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미안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면 부모님은 그 또한 자신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모님의 노력에 미치지 못한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 또한 우리 첫째와 비슷한 능력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아이에게 했던 이런 노력과 여러 가지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경험으로 인해 사실은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가지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이 능력보다는 더 낮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또는 주변에서 어떤 여러 가지의 기대감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이는 큰 아이보다 어머니의 많은 어떤 노력적인 부분들이 좀 적었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좀 더 밑도는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의 기대보다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둘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서 잘 해내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안 해줬는데 우리 아이는 이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둘째는 가만히 냅둬도 잘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어떠세요? 이런 상황. 내가 첫째에 가졌던 기대, 둘째에 가졌던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준 차이가 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능력 또한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 첫째 아이는 항상 부족한 부분처럼 보이고 내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을 보여줬던 우리 둘째 아이는 늘 자신감 있고 늘 잘하는 아이, 늘 밝고 명랑한 아이처럼 보여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내가 다르게 바라보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좋은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바뀌어서 우리 아이에게 다가가야 될까?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 금방 여기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7세 아이, 우리 아이, 첫째 아이를 단지 7세로만 봐달라는 겁니다. 첫째 또는 형, 누나가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7살이다. 7살이라면 지금 우리 아이의 모습은 어떻느냐 라는 것. 그래서 형이니까 이라는 말보다 말은 빼고 7세 아이로서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를 봐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실수하고 좀 더 부족해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으로 자꾸 우리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7세 아이는 그 형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더 어깨가 내려가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피드백들이 부정적이면 다시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장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면 뭔가를 하더라도 실수는 더 많이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수를 또 보이면 다시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아니고 그냥 7살. 다른 집의 7살 아이들과 우리 아이의 7살을 같이 바라봐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아이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7세의 수준에서 이루어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7살인 첫째 아이가 둘째처럼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이 밝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성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내가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또 나도 이런 어떤 사례 또는 이것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